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거 있잖아. 말끝만 맴돌다가 답답하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62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평생 말 잘하기로 소문난 분입니다. 회의에서도 중심이었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사회를 잘 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한 뒤부터 점점 대화 도중 그 뭐더라 하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점점 심해지자 혹시 치매 초기 아니야?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본인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뇌 영상은 말끔했고 인지 기능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혀끝 현상이에요. 혀끝 현상, 즉 단어가 혀끝에서만 맴돌다가 나오지 않는 현상.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지만 사실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특히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분일수록 더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 속에서 단어는 도서관 서랍처럼 정리된 게 아닙니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리면 빨간색, 과일, 달콤함, 백설공주, 어릴 적 도시락 같은 수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켜집니다. 연결이 많고 촘촘할수록 오히려 길이 막혀 정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인출경합이라고 부르죠. 즉, 단어 하나를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이 서로 밀치고 당겨 순간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단어가 막혔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요즘 더 심해진 건 스마트폰 때문 아니야?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뇌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짧은 영상, 끊임없는 알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태스킹. 이것들이 뇌의 깊은 기억 저장 능력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셨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몇 달 지나자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흐릿해지고 방금 통화한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정보가 반복되면 뇌가 금방 사라질 거니까 굳이 깊게 저장하지 않아도 돼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 결과 장기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인지저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사용 방식입니다. 수동적으로 스크롤만 하는 건 마이너스. 하지만 메모 앱으로 어휘를 기록하거나 화상통화로 손주에게 오늘 배운 단어를 설명하는 건 플러스. 핵심은 능동적 사용입니다. 결론 활용은 하되 소비만 하지 말자. 자,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입, 메모지, 그리고 타이머.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연상 사다리 훈련. 단어가 막혔을 때 가장 나쁜 방법은 억지로 이름부터 꺼내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더 긴장해서 오히려 꽉 막힙니다. 대신 연상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안 떠오르면 그 드라마 제목, 극중 역할, 함께 나온 배우, 키나 목소리 특징, 첫 글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막혔던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뇌 속의 다른 연결고리를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2단계. 폭발 연상과 어휘 근력 운동.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타이머를 맞추고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봄.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를 끊기지 않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꽃.
나비, 햇살, 미세먼지, 개나리, 졸업식, 입학식, 소풍. 처음엔 20개밖에 안 되지만 꾸준히 하면 50개,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뇌를 헬스장에서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를 골라서 뜻을 확인하고 문장 3개를 만드세요. 정적이라는 단어라면 새벽산의 정적이 마음을 가라앉힌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집중이 된다. 폭풍전의 정적처럼 긴장감이 감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든 뒤 큰 소리로 5번씩 말합니다. 읽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읽기는 눈으로만 하는 작업이지만 말하기는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깨웁니다. 운동 피질, 청각 피질, 감정 영역까지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억이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3단계. 생활 대화 업그레이드. 이제 평소 대화 습관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거 저거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는 겁니다. 그거 좀 줘 대신 리모컨 좀 가져다 줘. 날씨가 이상해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5도나 낮아 쌀쌀하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어 찾기 훈련이 되고 대화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그거 저거 하면 바로 알려줘.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하면 교정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3단계 훈련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대부분 그 뭐더라 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막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연상 사다리를 타고 차근차근 단어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막히면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이제는 침착하게 우회해서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내어 읽기를 시작했더니 신문기사가 훨씬 잘 기억나고 대화도 또렷해졌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꾸준히 쓰면 강화됩니다. 이제 실천 루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일 3가지를 큰 소리로 말하기. 둘째, 뉴스 보며 앵커 따라 말하기. 셋째, 자기 전 새로운 단어 하나를 찾아 문장 3개 만들기. 넷째, 대화 중 그거 저거 금지. 다섯째, 주 2회 이상 산책하며 말벗과 대화하기.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놀라울 만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어가 막히는 건 치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뇌의 반응일 뿐입니다. 둘째, 억지로 이름을 끌어내지 말고 연상 사다리와 소리내기 훈련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셋째, 일상 속 작은 습관 교정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어가 막히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요.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순간 뇌는 다시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말하기는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하기 자체가 최고의 두뇌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운동을 멈추면 약해지듯 뇌도 말을 멈추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말하면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운동을 위해 걷는 것처럼 말하기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주와 단어 이어가기 놀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라고 말하면 손주는 과일, 다시 일기, 기차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게임처럼 즐기다 보면 웃음이 터지고 동시에 뇌는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또 가족 식탁에서 하루 한 사람씩 돌아가며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를 정확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두뇌 훈련이자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젊습니다. 그리고 뇌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어 하나라도 소리내어 말하고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세요. 그 작은 말하기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